이거 진짜 억 단위 굴리는 기관 놈들이 몰래 보는 급소니까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형들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경제지능을 갖게 되신 겁니다. 환율이라는 단어가 좀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 이거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환율은 달러라는 한정판 굿즈에 붙은 가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마트 가서 배추나 삼겹살 살 때 가격표 보듯이 달러도 매일 가격이 바뀌는 물건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격표가 비싸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된다는 건데, 형들 여기서 이런 생각 들죠. 아니 내가 미국 여행 갈 것도 아닌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물건값이 이 달러라는 가격표랑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당장 차에 넣는 기름부터 오늘 아침 먹은 빵을 만드는 밀가루까지 전부 달러 기준입니다. 심지어 형들이 쓰는 아이폰이나 넷플릭스 구독료까지 전부 달러 결제 시스템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달러 가격이 오르면 수입해오는 물건값이 오르고 결국 형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기적의 인플레이션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물건 잘 만들어서 파는 수출 1등 국가라고 맨날 뉴스 나오잖아요.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이 7,097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찍기도 했고요. 근데 왜 환율은 안 오르고 저 위에서 버틸까요? 사실 2026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최신 통계를 뜯어보면 무역지수는 오히려 6억 달러 적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무려 70.2%나 폭등하면서 멱살 잡고 끌고 가고는 있지만 이게 무서운 착시 현상일 수 있어요. 반도체를 뺀 나머지 승용차 수출은 10.8% 급감했고 선박도 18.1%나 빠지면서 우리 전통 제조업이 엔저 공습에 무너지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 가치가 떨어져야 하는데 벌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환율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형들 여기서 잠깐, 환율이 대체 언제 오르는 거야? 하고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해요. 달러도 결국 물건입니다. 달러를 살려는 놈들이 많으면 값이 오르고 파는 놈들이 많으면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왜 오르냐고요? 첫째, 미국이 이자를 우리보다 1.25%나 더 쳐주니까 다들 원화 던지고 달러 사러 달려가는 거고요. 둘째, 우리 공장 돌릴 반도체 장비 사오느라 시장에 있는 달러를 우리가 다 사들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떨어질까요? 우리가 반도체 역대급으로 팔아서 달러를 괴짝으로 벌어오거나 한국은행이 아이 못 참겠다 하고 금고에 있는 달러를 시장에 확 풀어버릴 때, 그때 환율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 경제가 거대한 전쟁터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외부 설계자들이 짠 판에서 퇴로 없는 샌드위치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설계자는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인데 이 양반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핑계로 고금리라는 대포를 고지에 딱 배치해뒀거든요.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척하지만 사실상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전 세계 돈을 달러 자산으로 묶어두는 자본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 돈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철저하게 이득이 되는 곳으로만 움직여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인센티브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돈 냄새에 기가 막히게 맞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미국 파월 형님은 여전히 3.5%에서 3.75%라는 고금리 대포를 장착하고 전 세계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벌써 5회 연속 동결하며 꼼짝달싹 못하고 있죠. 미국이랑 이자 차이가 최대 1.25%포인트나 나는데 형들이라면 어디에 돈 맡기겠어요? 당연히 이자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짐 싸서 튀는 겁니다. 이걸 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쁘네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못 올리고 보고만 있냐? 바로 안방에 1173조 원이라는 가계부채와 182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거대한 폭탄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렸다간 이 폭탄이 먼저 터져서 집값 주저앉고 건설사들 줄도산할 판이에요. 환율이 튀는 걸 알면서도 손발이 묶인 채 사실상 정책이 식물화 상태에 빠진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적 희생양이 되었다는 거죠. 한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대신 수입해주고 자본을 상납하는 구조적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동쪽에서 일본이 엔저라는 비수를 들고 우리 수출 전선을 기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전공법으로 압박한다면 일본은 고도의 기술만을 쓰고 있어요. 일본은행이 작년 말에 금리를 0.75%로 올리고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교과서대로라면 엔화 가치가 올라야 하는데 시장은 정반대로 달러당 150
155엔에서 159엔까지 엔화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배후에는 사나의 다카이치 총리라는 정치적 설계자가 있는데 이분이 대놓고 긴축 정책을 끝내겠다고 선언하면서 중앙은행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시장은 이미 다카이치 총리가 금리를 더 못 올리게 막을 거라고 확신했고 덕분에 일본 기업들은 엔저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건 일본 입장에선 수출 기업들한테 주는 막대한 보조금이나 다름없어요. 특히 우리 현대차나 기아 같은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량 경쟁하려고 인센티브를 늘리다 보니 내상을 입었습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16% 가까이 하락할 정도로 수익성이 깎여 나갔거든요. 철강도 포스코 순수익이 22%나 급감할 정도로 일본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형들 머리 아프시죠? 근데 대체 이 난리통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고요? 딱 세 가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이거 진짜 단위 굴리는 기관놈들이 몰래 보는 급소니까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우리가 뉴스 보면 환율이 올랐네 하고 한숨만 쉴 게 아니라 진짜로 판이 어디서 깨지고 있는지 그 맥을 짚어야 하거든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한 한미금리 격차라는 놈입니다. 아까 제가 돈은 이자 많이 주는 곳으로 짐 싸서 튀는 본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 금리는 저기 하늘 위인 3.75%에 가 있는데 우리 금리는 2.5%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이건 형들 집에 구멍 뚫려서 달러가 줄줄 새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특히 연준의 최신 점도표를 뜯어보니까 2026년 내내 금리를 딱 한 번만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두세 번은 내리겠지 하고 김칫국 마시고 있는데 연준 형님들은 고금리 대포를 거둘 생각이 전혀 없어요. 미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레벨 자체가 올랐다는 건 이제 우리도 영구적으로 비싼 달러 값을 감내해야 한다는 소름 돋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경상수지, 그 중에서도 무역지수라는 성적표입니다. 수출을 잘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면 그나마 금리 차이가 나도 버틸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반도체도 잘 팔리고 자동차도 잘 팔린다는데 왜 달러가 안 모일까요? 이게 알고 보니 우리가 사오는 에너지 가격이 예전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인데 그나마 2026년 1월 현재 천만다행인 건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내려와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밑빠진 독을 겨우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유가가 다시 80달러대로 튀면 우리 무역 적자는 지금보다 3배 넘게 커질 수 있다는 아슬아슬한 방어전입니다. 게다가 반도체가 혼자 70% 넘게 폭등하며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지만 자동차나 선박 수출은 10% 넘게 빠지면서 전통 제조업 전선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거든요. 앞에서 벌고 뒤로 다 까먹는 꼴이라 달러가 우리 금고에 쌓일 틈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우리 형들이 가장 무서워할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외환보유고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한국은행 금고에 달러라는 실탄이 얼마나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거든요. 환율이 1,400원 위로 미쳐 날뛸 때 하는 형들이 이 실탄을 시장에 쏴서 불을 끄는데 문제는 이 실탄이 무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한 달 만에 26억 달러 넘는 돈이 이 방어전에서 증발했습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건 미국의 투자 요구예요. 미국이 한국에 약 3,500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외환보유고의 80%가 넘는 금액입니다. 만약 미국의 압박을 못 이겨 이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우리 가용 외환은 1,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투기 세력들한테 형들 현관문 비번 가르쳐주는 거랑 똑같아요. 즉각적인 외환 위기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형들이 궁금해할 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아니 그럼 이 환율 전장에서 웃고 있는 놈들은 대체 누구야? 이거 누구의 음모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는 똑똑한 돈들의 잔치예요. 달러 가치가 오를 걸 미리 알고 환해지를 해둔 기업들이나 미국 국채에 미리 빨대 꽂아둔 자산가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죠. 반대로 원화로 월급 받고 적금 붙는 우리 선량한 형 누나들만 앉은 자리에서 구매력이 깎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걸 정부가 은근히 즐길 때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 물건 가격이 해외에서 싸지니까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 팔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국가 전체적으로 수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대의명분 앞에서는 우리 형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잠시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냉혹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 형들은 어디서 숨을 골라야 될지 그 시나리오를 딱 정해드릴게요. 데이터가 가리키는
설계도는 이미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고환율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미국 고금리가 밧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고 우리 내부의 부동산 PF 대간이 계속 흔들리면 환율은 1,500원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PF 시장은 부실 우려 자산인 D등급 자산이 15조 원으로 오히려 늘어나며 악성 침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금리를 올리자니 이 폭탄이 터질 것 같고 내리자니 환율이 터질 것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반도체라는 구원투수가 역대급 홈런을 쳐서 판을 뒤집는 경우입니다. 다행히 한국 기업들이 HBM 시장 점유율 70%를 꽉 잡고 있고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자율주행 칩 계약을 따냈거든요.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가 국가 신용도를 방어하며 폭발의 충격을 흡수해주길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2026년은 반도체가 얼마나 더 벌어주느냐와 부동산이 얼마나 덜 터지느냐의 처절한 시간 싸움이 될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형들은 매일 아침 지하철 타고 출근해서 땀 흘리고 일하는데 저 멀리 미국 말 한마디에 우리 노동의 가치가 깎여나가니까요. 하지만 이걸 억울해하거나 누군가를 악마화한다고 해서 내 지갑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냉혹한 게임의 법칙이고 우리는 그 게임판 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플레이어니까요. 환율은 우리에게 가끔은 독한 매를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 우리도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어요. 똑똑한 놈들은 이미 이 설계도를 읽고 자기 지갑 지킬 준비를 다 끝내놨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형 누나들의 그 지도가 되어드리고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20분이 형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불리는데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돈의 유인 구조를 이해하고 시스템이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형들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경제지능을 갖게 되신 겁니다. 앞으로도 저 거북이가 형 누나들 옆에서 세상 돌아가는 판을 아주 쉽고 날카롭게 읽어드릴게요. 구독 버튼 손가락으로 한 번만 움직여주세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식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